자, LG이노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이노텍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어요. 8시 53분에 개장 전에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다. 답변은 18시까지 해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아마도 예전에 이제 현대로템의 답변하고 똑같을 거예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발표한 보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 확정된 게 없다. 진행 중이나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월 8일 날 공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뭐야 하고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어요. 뭐야? 그래서 10월 8일 날 기준에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지는 10% 뜨고 나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봉으로 놓고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8일 기준에 주봉으로 이제 놓고 보면서 꼬리 달린 부분에 대한 흐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의 자료 내용을 놓고 보시면 그 당시 기준에 꽤 오래전이죠. 오래전인데 그 자료 부분이 오히려 에코프로 쪽에 남아 있습니다. 뭐 6월 달 것까지 현대로템을 볼 일은 없어서 일단은 고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대로템 어제 이제 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부분이 자, 이 당시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대로템이나 이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갭상승 이후에 이제 그 추세적인 흐름 나올 때 기준, 갭상승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 나올 때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을 때 기준이에요. 오늘 뭐 LG전자 좀 미끄러질 때 기준의 내용이었고, 이걸 차분히 이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일단은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요거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진 다음날 바로 돌리죠.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좀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그 내용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LG이노텍에서 다시금 한번 교육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에 앞서서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조회 공시 답변하고 나서 이제 좀 주가 조정이 있었으니까 내일 LG이노텍의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16시에 조회 공시 16시까지인데 뭐 장중에 발표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보니까 뭐 장중 그 보도 자료 또 공시 내용 잘 공시 조회 요구는 있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뭐 16시까지니까 그때까지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뭐 내용인즉 똑같을 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뭐 진행 중인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이 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추후에 공시할게요. 1개월 이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LG 이노텍의 기준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붙여놨죠. 맨 뒷부분에 안 붙여놨나요? 붙여놨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의 전략까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LG 이노텍의 기준은 펀더멘탈이 상승을 초월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한 120% 올라왔어요. 엄청나죠.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 형성하고 이제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하고 가져가고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LG 이노텍에서 많은 수익 범위를 가져갔어요. 압박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21일 날 차익 실현하시고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24% 수익.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7월 28일 날 또 세 군데 계좌에서 또 수익을 내셨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이 계좌는 이제 뭐 250% 그렇게 돼 있네요. 결론적으로 LG노텍 야간 교육에 이제 3월 달에도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컨센서스 부분하고 그 컨센서스 C계열 밴드의 위치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컨센서스 동향 놓고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밴드 놓고 보시면은 밴드의 지금 하단부입니다. 지금 PER이 원체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주가 흐름 자체가 하단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BR 자체는 이제 조금 위에 있죠.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보다 실적의 증가폭이 월등히 이제 센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데 밴드입니다. 밴드의 지금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인식이 된다. 평상시에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던 PBR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하죠.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1조를 넘깁니다. 언제 작년에 넘깁니다. 그리고 순이익이요. 역시 1조를 넘깁니다. 언제 넘겨요? 올해 넘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순이익 1000억에서 1000억에서 10배 증가한 거예요. 그럼 주가가 10배 올랐느냐? 그러진 않죠. 또 그러한 부분은 일단 자산 가치 대비해서 또 주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위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 하향되고 있느냐 그 기준이에요. 하향되고 있느냐. 지금 DB하이텍은 하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향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업종 또 종목의 기준이다. 하향되지 않은.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일단은 증권사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 컨센서스를 내줬느냐,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릴 때 그 신뢰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고 많은 증권사에서 예측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 부분이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B하이텍은 사실 뭐 우리가 DB하이텍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5군데인가요? 6군데 정도에서 예상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LG 이노텍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증권사가 이러한 전망치 부분을 내주고 있다. 상당한 거죠. 그리고 세계 글로벌 경기가 뭐 좋네 나쁘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을 하회시키지 않는다. 하회시키지 않고 상향을 시키고 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다고 컨센서스가 좋아지거나 시가총액이 크다고 뭐 전망하는 증권사가 많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셀트리온 보시면은요, 시가총액 27조잖아요. 셀트리온의 전망 증권사는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것도 대형사도 드물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떨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LG노텍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전망 자체를 안 해요. 개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변동성 거래가 터질 때나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지. 안 쳐다본다 그랬죠. 셀트리온 어때요? 제약 아예 없어요. 얘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코스닥에. 또 오늘 이제 박셀바이오 죽다 살아난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매 안 한다 그랬죠. 거래 터지지 않는 한 실적이 안 되고 전망 자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LG노텍의 이 전망치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3개월 전에 실적 예상치, 영업이익 예상치, 순이익 예상치 6개월 전에 이거 보세요. 1년 전에 7천억도 예상을 안 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9,600억에서 세상에 1조를 넘긴다라고 예상치가 급격히 상향이 된 거죠. 1조를 넘긴다. 이야 대박이다. 근데 그게 지금 1조 1,300억.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9년도에 순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은 1,100억을 예상하고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요. 거기다가 애플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진짜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올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럼 주가가 10배 올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뭐 2019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뭐 10배 수준까지 올랐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LG노텍의 지금의 주가 흐름 보시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어렵다. 이 주가 흐름이 어렵다. 나 LG노텍 때문에 손실 나고 나 눈물이 찔끔 난다. 이건 아니죠. 아이고 나는 LG노텍 때문에 행복하다의 기준이 되죠. 물론 LG노텍의 기준을 뭐 고점에서 잡으신 경우는 참 참담하죠. 18%나 밀려 있으니까. 그런데 최고점에서 잡으셨다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시간이 들어간 것을 감안한다면 아깝지만 야 남들은 대박 냈다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옆에 주변 다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대박 냈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뭐예요? 쪽박 냈다죠. 쪽박 냈다인데 나는 이런 LG노텍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누적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준에 엄청난 수익. 나중에 들어가셨더라도 얘는 거의 뭐 손실 보신 분들이 제한적이고 손실률도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 인식이 잡히는 이 구간에서 어찌됐든 갭상승 이후에 이제 저는 사실상 고점을 계속 넘기길 바랬어요. 그럼 거래가 무지하게 터집니다. 그러면 어제 현대 로템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LG노텍의 경우는 실적 부분을 먼저 놓고 보세요. 실적 부분을. 그렇게 해서 뭐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갭을 메꾸지 않는 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손바뀜이 위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둔화돼서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때 거래대금 부분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얘도 일봉이나 이런 쪽, 주봉이나 이런 쪽, 특히 이제 일봉에서 고점 대비 눌리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옳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중을 가져가는 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 추이 부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월봉에서 놓고 보실 때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정리를 해야 되는 기준점에 설정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되다 보니 기준이 되고 있으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녹화를 할 때 제가 사실상 녹화를 할 때 지금
지금 LG노텍을 왜 뿌리세요? 응? LG노텍 왜 뿌려? 뿌리지 말아요. 뿌리라고 안 했잖아 내가. 응, 굳이 뿌리시려면 현대로템을 뿌리세요. 현대로템을. 녹화하다가 이제 채팅방을 보게 되다 보니까 채팅방을 보게 되면 이제 그쪽 답변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파일 정리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잘라주세요. 채팅방 본이라고 한 지금 몇 분 정도 약간 말을 횡설수설한 거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할 때부터 자르고 다시 요이 땅 하는 요 시점부터 다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거래대금 둔화되고 눌려져 있지만 횡보에 가깝죠. 우리가 5분봉 놓고 볼 때 이제 횡보냐 하락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지는데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중립으로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갭을 다양스럽게 훼손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갭이 훼손된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 반전된다 그러진 않죠. 갭이라는 거는 추세의 강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강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눌려진 그 폭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 뭐 월봉입니다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 뭐 대략적으로 의미 있는 적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기준을 잡을까요? 20만 원 수준 그리고 30만 원 수준 그러면 이제 40만 원 수준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대략 형성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기준은 일단은 넘긴 상황이 돼요. 그럼 추가적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까요? 뭐 40만 원 조금 더 위로 40만 5천 원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그 바로 다음 단계의 갭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꼬리 달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도달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제 저점 부분은 뭐 꼬리까지 포함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은 요 범위까지의 추가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LG 이노텍의 기준에서 뭐 추후에 아일랜드 갭의 기준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갭 주봉의 아일랜드 갭 그리고 월봉의 돌파 갭 급진 갭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봉 급진 갭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 이렇게 05번 방에도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2차 목표 주가는 얼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5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요 가격의 기준에서부터 대략 10만 원대, 30만 원대 그러면은 20만 원, 5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000원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아일랜드 갭의 기준은 이제 요거는 주봉상으로 좀 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메꿔졌는지 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자 결론적으로 LG노텍의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그러면 추세의 갭에 대한 그 추세 강화 부분은 여전히 뭐 유효한 위치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LG노텍 월봉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 본 거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좀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봉 그리고 그 이전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을 다 같이 또 추가적으로 놓고 볼게요. 그래서 LG노텍은 이제 조금 전에 이 컨센서스까지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장 사업 관련된 또 테슬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애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역대 매출이
영업이익이 또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영업이익 이제 뭐 작년에 1조를 넘겼다 올해 순이익을 1조를 넘긴다 뭐 굉장히 역대급 실적에 대한 내용들 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망한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그룹 차원에서의 흐름들 또 현대차 그룹의 미주에서의 그 투자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LG노텍의 이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말씀드린 것좀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조정도 나왔다가 다시 정점 고점을 향해 갔다가 또 조정도 나왔다. 이런 부분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 폭은 계속 확인돼요. 근데 이제 PBR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서 자산이 유보금이 더 쌓여서 PBR 부분도 더 낮아지면 더더욱 주가는 땡겨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가능성은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수익 범위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아일랜드 갭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아일랜드 갭의 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저 수준까지 딱 올라왔어요. 저 수준까지 올라오고 시장 조정이 이제 한 차례 더 연동이 된 거죠. 요 아일랜드 갭 요 기준에. 그렇게 해서 위든 아래든 이제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면은 움직임이 나온다의 기준인데 일봉부터 이제 똑같은 그림에서 일봉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해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이제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차트 기준은 이 3월부터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3월부터. 그리고 이제 5월 23일자의 기준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23일이면은 이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반발력이 여기서부터 쭉 이어질 것이다. 저평가 상태이고 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시장 추세에 맞게 또 시장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뭐 시장보다 더 빠졌던 거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라왔는데 또 다시 이제 미끄러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잘 생각해 보실 거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시장의 지수는 굉장히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LG노텍은 하방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이번에 살짝 이탈시켰다가 돌렸어요. 물론 시장의 반등 속에서 LG노텍이 동반 반등하다가 한 단계 미끄러진 거는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점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어느 위치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기준점이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잡았을 때 어때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고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는 주봉에서 같이 한번 엮어서 볼게요. 눈에 확 띄죠. 이렇게 되면은 주봉에서 이제 좀 먼 기간으로 엮어서 보고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뭐 3월 이후에 이런 차트에서 바닥 인식 구간을 이제 잡았던 것처럼 저 바닥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저 위치에. 좀 이따 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 자락이 7월 4일 날 저점 32만 3천 원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전서고형이고 이게 지금 아일랜드 갭이 발생돼 있는 위치입니다. 주봉상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됐던 것처럼 일봉상의 기준에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됐다. 대단한 거죠. 지금 아일랜드 갭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V자형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갭이라는 거는 주가의 분석에서 이제 그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 그 빈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뭐 교육을 받으시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유료 강의도 있으니까 유료 강의 들으셔도 되고 또 온라인상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놔드린 부분들이 있으니 유튜브 쪽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윤정도 페이지에 오시면 갭에 대한 교육도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갭이 성골 반점이 발생되면 V자형 패턴의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오롯이 윤정두의 전략인 거지 다른데 어디에도 없어요. 자, 예쁜 공디님 유틸렉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유틸렉스 상한가 차트 한번 먼저 올려드리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야, 아일랜드 갭의 이 흐름 초기에 잘 발굴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결과물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기를. 자, 이렇게 해서 유틸렉스 부분의 상한가 축하드려요. 그래서 유틸렉스 이제 상한가 후속타 부분도 예쁜 공대님이 좀 잘 잡아주시고 이 종목 자체는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3,6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정도가 뭐 매수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거나 단기 기준을 잡아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기도 어렵고 다만 이제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변동률이 벌써 이미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죠. 22년 08월 25일 상한가 현재가 창 그리고 뭐 예쁜 공디님께서 올려주신 저 시간 9시 36분부터인데 9시 36분 이후에 흐름에서 예쁜 공디님 저 시간대에서 체킹을 해보면 뭐 일봉 차트 먼저 잘라놓고요. 그리고 분봉에서 보시면 과연 뭐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편입 기준 잡히고 수익이 잡힐 수 있었느냐 그 기준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LG노텍도 변동률이 상한가까지 가요. LG노텍 상한가 간 거 모르시죠? 2020년 3월 바닥 찍고 코로나19 때 바닥 찍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 갔습니다. 바닥 찍고 나서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예쁜 공디님이 이렇게 9시 36분에 올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VI였던 것 같은데 그때 9시 36분이면은 요자락이죠. 딱 요자락 여기. 예쁜 공디님께서 올려주셨던 위치가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여기서 유틸렉스 이랬단 말이야. VA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교육 받으신 공부한 내용들처럼 한다면 요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에서 여기가 편입 설정 범위가 되죠. 그리고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뭐 차익 실현이나 손절보다는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거래가 터지는 요 구간에서 추가적인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요 당시에 뭐 요 바닥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중간 자리 정도를 놓고 본다 해도 8,700원 정도 상한가는요 1050원 8,700원 대비 1,300원 더 올라왔네요. 한 15%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중립적인 관점 거래는 터져 있더라도 등락률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이제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상한가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충분하게 수익 범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LG노텍 부분은 우리 그 영상 업로드 하시는 분께서 올려드리면 압축을 해서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은 중간 거는 다 잘라내서 그렇게 가지고 갑시다. 잘라내서 다시 올려드리는 걸로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자 차트 올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LG노텍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뿌려드리고 나서 불기둥 마스터님 그 마케팅 자료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틸렉스 기준이고 우리는 다시 LG노텍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LG노텍 부분. LG노텍 부분에 유틸렉스 안 잘라도 되겠어요. 앞부분만 그냥 좀 잘라내시고 LG노텍의 이제 이 일봉 부분에 대해서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자. 7월부터 원래 이제 땡겨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은데 6월까지로 해서 앞전 고점 수준까지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갭과 갭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갭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뭐 악재가 됐든 뭐가 됐든 힘이 밑으로 집어 던진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근데 갭 상승이 나와요. 뭐 뉴스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갭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우리는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를 우리는 이제 V자형 패턴으로 되돌린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V자형 패턴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이제 전서구형의 캔들까지 떠 있는데 이 V자형 패턴의 기준이 차트가 이제 지금 뭐 잘라져서 안 보이니까 요 기준 그 다음에 요 기준의 패턴까지를 놓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높이 범위가 1차적으로 요 가격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의 1차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여기를 잡는다는 거죠. 1차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2차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당연히 일단은 요 고점의 기준을 일봉상의 아일랜드 갭의 목표주가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37만원 그리고 39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텍스트 자료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월봉의 급증갭의 기준, 그 다음에 일봉의 아일랜드 갭의 기준 그렇게 해서 1차 목표주가 얼마요? 37만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주가는 40만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갭은 V자형 패턴으로 형성이 된다. 그 교육 자료는 동반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셔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노텍의 일봉의 기준의 아일랜드 갭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돌려놓으니까 이 정도죠. 장중에 어땠어요? 우리 들어가자마자 음봉으로 떨어져서 진짜 눈물이 찔끔 났잖아요. 그 음봉으로 떨어질 때도 크게 뭐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무리감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봉의 기준에서 이러한 흐름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이후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리는데 작년 9월 그리고 이제 10월 바닥 찍고 나서 10월 바닥 찍고 바닥 대비 지금 87%고 고점까지는 굉장히 큰 상승률이죠. 우리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저 고점까지의 상승률 바닥 10월 15일부터 저 고점까지의 상승률 대략 120%가 나올 거예요. 그 상승률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고 오늘 종가까지의 상승률도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자락에서 거래가 어때요? 5MA, 20MA라고 했어요. 변동성 종목의 직전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추세 매매 기준은 5MA, 20MA 기준을 잡는다. 거기에 이제 매직 시그널도 영선에 딱 붙어 있어요. 돌려질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주봉상의 기준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회공시 답변 나오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일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거래를 수반하고 장악형의 기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장악형 나올 수 있죠. 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이슈가 있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좀 일반적인 형식적인 답변으로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제 먼저 번에 아일랜드 갭의 기준이 요거였단 말이죠. 예? 아일랜드 갭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돌파 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면 가장 좋긴 한데 저 자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고점 자락의 목표 설정 범위 수준까지는 도달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저게 이제 물론 뭐 꼬리 부분까지 도달됐으면 좋은데 몸통 부분까지는 이렇게 아일랜드 갭의 기준에 목표 설정 범위가 도달이 됐다. 저 몸통 부분까지 꼬리로 툭 건들고. 그러니까 이 그 갭에 대한 힘이 그 정도로 강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런 그 좋은 위치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확인했고 또 어찌됐든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으로도 아일랜드 갭이 발생될 정도의 힘이 있고 그리고 저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될 때는 거래가 일정 범위 실린다는 거를 뭐 우린 또 확인을 하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대단한 거죠. 요자락의 그 범위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시장이 이 저점 요 라인을 하향 이탈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었는데 결론은 LG 이노텍은 앞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조정.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은 제한적으로 시장 반등에 제한적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장은 아직도 앞전에 저 박스 공간까지 되돌리지 못했는데 LG노텍은 밑으로 하회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잘 형성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두 개 설정 범위를 잡아내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에서 깔끔하게 하나 더 올려놓으면은 하고 주봉 조금 전에 자른 거를 안 올려놨네. 다시 잘라야 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의 기준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아일랜드 갭의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종합주가 지수 빼고요.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할까요? 이 박스 범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일정 범위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 아일랜드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이러한 흐름. 그렇게 해서 이 그 흐름이 다소 못 미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몸통 범위를 터치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그 수준에서 아일랜드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거의 뭐 잘 도달돼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 뭐 두 개를 그리면 되겠네요.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 뭐 3시 20분 이제 앞두고 공시 내용은 그냥 밋밋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내일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많이 돌려놨다고 해서 너무 또 흥분하지 마시고 출렁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어찌됐건 종가가 34만 뭐 2,000원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주면 그러면 오늘 매수 평균 단가 어찌됐건 33만 뭐 7,000원 뭐 그 정도 수준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뭐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코스모화학도 23,000원까지 이제 잘 돌려놓고 뭐 마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수급 범위가 예전처럼 이렇게 쭉 들어와주는 모양새가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LG 이노텍의 기준을. 자, 보시면은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상으로 45만 원까지 그러니까 더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걸로
설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 설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흐름에서도 이제 이때도 좀 장악형의 기준을 기대해보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을 설정을 해봤는데 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의 거래를 수반한 아일랜드 갭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고 오늘 갭 상승에서 눌렸는데 음봉으로 밀리는데도 추가 편입을 단행한 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에코프로에서 보실 때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눌림폭 윗골이 달리고 눌림폭에서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다.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LG노텍의 주봉도 도지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펀더멘털 원체 뛰어나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였고 삼성중공업도 일봉이 이렇게 갭상승 나서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2020년입니다. 이런 때에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고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일봉 차트의 수익 범위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일봉 차트 추가적인 강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0원대에서 8,000원 찍고 음봉 떨어진 거예요. 5,000원대에서 8,000원 찍고 이게 주봉이에요. 맨 처음에 주봉이 이렇게 꼬리 달려 있고 이게 5,000 한 600원 700원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주봉에 이게 7,000원. 그 다음에 8,000원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차익 실현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해도 이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오다가 이유 없이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을 최소 50만 주 터지면은 뭐 1,000억 정도 되니까 이때가 2020년도라서 기준 거래 대금을 1,000억으로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 다음날 당연히 양봉 거래 대금은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터지면서 1,000억.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추세 매매에서 결국은 추세 상단 부분이나 하단을 이탈할 때는 3에서 5분의 1, 5에서 10% 기존 변동성의 1에서 1.5배, 1.5배에서 3배 정도 그렇게 이제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놨는데 그 추세의 그 흐름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 준 이후에 오전에 DB하이텍 때 교육해드린 것처럼 10월 20일 날 10월 19일 장마감 이후에 현대차 기아가 대손 충당금 잡은 것을 그것을 악재인 것처럼 또 현대글로비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흐름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을 했었죠. 결국은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냈고 저게 이제 정점이 돼서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갭 상승의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주봉으로도 보셔야 되고 월봉 보셔야 되고 거래량 보셔야 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거래 대비 종가가 잘 마무리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요 하면은 현대로템입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아니라 6월 8일 날 LG노텍과 똑같죠. 조회 공시 요구를 받습니다. 프루덴셜 뉴스에서의 그 수주 공시 내용. 그렇게 되면서 갭상승 이후에 뭐 진행되고 있지만 확정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양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늦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 이런 수익 장대 양봉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내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으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주봉으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러고 나서 그 음봉을 주봉에선 도지였기 때문에 LG노텍도 좀 도지죠. 감싸 안고 음봉을 감싸 안고 고점을 넘기는 요 추세. 이게 68만 1,000원까지 저기서부터 더 치고 올라간 거예요. 요 자락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까 보신 그 화면의 기준이 갭상승의 음봉이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방송 화면 보신 거고 요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64만 원대고 68만 원대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에코프로의 갭상승에 꼬리 달린 그 흐름이 요날이에요. 요날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된 것처럼 그냥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고 해서 악재가 아니라 LG노텍처럼 에코프로나 뭐 현대로템이나 삼성
중공업이나 또 현대글로비스처럼 LG노텍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코프로도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일봉이 요절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냈고, 아까 게시판 보니까 무슨 나 회원인데 근데 유료 회원이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료방에다가 나 회원인데 에코프로 난 고점에서 갖고 손실 나고 왜 고점에서 하래? 여기서부터 다 오픈해 드렸는데 첫날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주봉입니다. 계속 올려드렸어요. 야간 공개 방송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12만 원대까지 왔고 고점에서부터 지금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계속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LG이노텍의 흐름 땡큐하죠. 시가총액 8조짜리입니다. 시가총액 8조, 업종 대표주, LG그룹주,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코스모화학도 이제 평균 단가가 조금 높죠. 그렇게 따지면 23,500원 정도 되고,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22,550원 찍고 돌릴 때 여력되신 분들은 추가 편입 또 신규 편입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내일부터 또 폭등 이러지는 않더라도 최소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하라 그래서 폭락을 연출되고 그런 개념의 기준은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 잘 설정하셔서 대처하시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계속 가져간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참 불기둥방으로 자꾸 가셔가지고, 뭐 불기둥방이든 여기든 뭐 어느 쪽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좌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VVIP 방으로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들으시고 대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금액보다도 불기둥방에 예를 들면 2+3 가시는 것보다 여기에 뭐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보태서 한 달짜리라도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수익을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현대로템 같은, 또 오늘 LG노텍 같은, 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이 다소 엇박자의 흐름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의 차익 실현 재편입이고, 그리고 차익 실현 못하셨다 해도 뭐 엄청난 수익 기준이고, 신규적으로 접근하신 분이 이제 LG와 LG노텍은 오늘 뭐 수익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손실일 수 있습니다. 손실이죠. 한 2% 손실이긴 한데 그거는 뭐 크게 부릴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전화 지금 하셔서요. VVIP 전화를 하세요. 하셔서 나 지금 뭐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진짜 속된 편으로 개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싹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셔서 주력주 기준에 다시 벌거쳐 오늘은 참 기분 좋게 현대차 또 엄청난 탄력, 남들 끝났다 죽는다 할 때 우리는 뭔 소리야 대박입니다라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아주 좋은 기회에 편입을 했고 좋은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고, IT 뭐 움직이면 되고 LG노텍 뭐 땡큐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산 그리고 화학 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야간 교육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간 교육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원고 좀 다 정리를 해서 함께 하셔서 수익 잘 내시고.